내일 만약에 한 3만 원대 위에서 주가가 양봉으로서 마감을 해버린다. 자,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 날 최소 못해도 3만 5천 원 그리고 4만 원대까지 한번 나아갔다가 빠질 가능성이 높고요. 네, 우리 에이텍 주주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한국주식TV의 남프로고요. 자, 오늘 에이텍이 일단 일시적인 기술적 반등을 만들어내고 난 이후에 일단 결과적으로 윗꼬리를 만들면서 지금 현재 음봉으로서 주가가 조금 마감이 된 흐름이고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정치 인맥주들이 최소 못해도 내년 언제죠? 2월에서 3월까지는 지속적인 순환매 패턴의 장세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은 뭐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에이텍의 주가에 대한 방향성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좀 주의가 필요한 구간은 어디인지에 대해서 오늘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에이텍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정치 테마 관련주로 알고 계실 거고 그 중에서도 최근 들어서 엄청 강한 움직임을 보여준 종목이에요. 자, 기술적 반등을 만들기 위한 준비 차원에서 이렇게 일부 수렴해주는 패턴들을 만들어주고 있는데 사실상 이제 내년 1월 자, 내년 1월이 되면은 어느 정도 주가에 대한 방향성의 윤곽이 드러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이유는요. 지금 현재 제가 체크해 놓은 기사들을 한번 잠시 살펴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이재명 재판이 이제 내년에 다시 열린다 이러한 기사가 나왔는데요. 전국의 법원이 2주 동계 휴정을 선언을 하면서 내년 1월 7일 1월 7일에 다시 한번 더 재개가 될 예정입니다. 자, 전국 각국 법원이 이제 겨울 휴가철을 맞아서 2주간 휴정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이재명에 대한 사법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 또한 일부 좀 연기가 된 모습이고, 자, 이러한 시점에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의 재판부가 뭐 재판이 가능하고 그리고 추후에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건을 제외한 대부분 민사, 가사, 행정재판 그리고 불구속 형사 공판 등은 열리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자, 따라서 지금 매주 이제 한두 차례씩 열린 이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그리고 백현동 위례신도시 그다음에 성남FC에 대한 불법 후원금에 대한 재판들이 이제 내달 7일에 재개가 될 예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조금 이제 뭐 기대감이면 기대감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온다라면은 아무래도 1월 초쯤에 조금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내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차트적 관점에 대한 부분들 설명드리기에 앞서 가지고 결국에는 이 본질적인 움직임. 자, 이제 내년 또 3월이 되면 기업 감사 시즌이 있기 때문에 뭐 정치적인 이런 이슈들뿐만이 아니라 기업의 재무적인 상황이라든지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잘 영위가 되고 있는 해산지를 우리가 지금부터는 조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정치적 이슈 외적으로도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가 별도의 에이텍의 투자 전략 보고서 파일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 내용들을 살펴보시게 되면은 일단 뭐 최근 조금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들부터 해가지고 산업과 매출 그리고 매물대 분석을 토대로 한 추가 매수 타점 및 2차 목표가와 대응 시나리오 관점들. 자, 이러한 내용들이 좀 중심적인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조금 우리가 집중해 봐야 될 부분들은 이슈와 그리고 산업 전망 및 잠정적 매출 추이에 대한 내용들 위주로 해서 우선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에이텍 같은 경우는요, 경기도 용인시에 소재의 토지 및 건물을 이제 계열사인 에이텍 모빌리티에 양도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 이는 자산 총액 대비해 가지고 한 15%에 해당되는 162억 원의 규모로서 재무구조 개선과 함께 사업 포트폴리오 재정비를 위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재무구조 개선과 사업 재편에 대한 가속 역할을 할 수 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일단 첫 번째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업 부문, 자, 물적 분할을 결정을 했습니다. 사업 다각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대감인데 에이텍 같은 경우에는 2024년도 9월 자, 컴퓨터 모니터, 전자 칠판 및 IT 기기 관련 사업의 부문을 물적 분할하여서 신설한 회사인 주 에이텍 컴퓨터를 설립하기로 결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를 토대로 해서 변해가는 4차 산업 시대에 맞춰서 관련된 사업 다각화 및 운영 효율성을 이제 어떻게 보면 재고가 기대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이러한 내용들까지도 조금 긍정적인 방향으로 미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공공기관의 PC 조달 시장에서에 대한 입지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자,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안정적인 매출 기반을 확보를 하면서 3월에 있을 감사 보고서를 이제 감사 보고서 제출 시즌을 좀 무사히 통과할 수 있는 주요한 핵심 포인트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결국에는 이제 PC와 모니터 시장을 주요 타겟으로 해서 2024년도 상반기 공공기관용 PC 조달 시장에서 약 20%에 가까운 시장 점유율을 기록했다라는 것이 또 마찬가지로 안정적인 매출 기반을 확보하고 있다. 일단 이렇게 조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가 재무적인 위험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리스크는 조금 일부 해소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정치 인맥주로 엮여 있기는 하나 기업 자체에 대한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확인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충분히 기술적 반등 이후에 혹시나 추후에 사법 리스크가 이제 다시 또 조명이 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주가를 좀 방어하고 유지할 수 있는 긍정적인 요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조금 주의가 필요한 부분들은 이 정치적 이슈에 따라서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 정치 인맥주들 같은 경우에는 대선 시즌이라든지 총선 시즌에 한번 급하게 올랐다가 급하게 빠지고, 그리고 회복 없이 그대로 바닥을 몇 년 동안 수렴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의 특징들을 조금 잘 고려해서 우리가 이재명 대표의 재판 지연, 논란, 정치적 이슈에 인한 주가 급락에 대한 손실 우려 또한 우리가 제기가 되고 있는 만큼 조금 주의가 필요한 사항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이러한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이제 산업 전망과 앞으로에 대한 매출 추이, 자, 이런 내용들까지도 제가 준비를 했는데, 자, 이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좀 너무 진부한 내용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별도의 대응 전략 자료집을 토대로 해서 기업에 대한 정보부터 해서 1, 2차 목표가, 그리고 주가 상승을 일으킬 수 있는 주된 재료와 원인들, 재무 분석과 목표가에 대한 내용들을 PDF 파일 형식으로 바로 한눈에 받아보실 수 있게끔 이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한 자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관련된 내용들 참고하셔가지고 주가 대응하는 데 있어서 조금 도움을 받아보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현재 보이시는 번호 010-2256-5260, 자, 이 번호로 저한테 ATAG이라고만 문자 한 통 전송해 주시면은 제가 한 분 한 분 다 체크해서 이 관련된 자료들 전달드리고 있으니까 꼭 한번 확인 검토하시면은 좋겠다라는 말씀 전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그럼 어떠한 가격 대응 전략 취해보면 좋을지 제가 현 시점 기점으로 해서 차트 보면서 잠깐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지금 차트로 돌아가서 보시게 되면은 에이텍 같은 경우에는 이미 바닥권 대비해가지고 주가가 거의 4배 가량 상승이 나왔습니다. 당연히 이제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차기 대선 주자에 대한 기대감으로서 반영이 되었는데, 과거에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가 결국에는 엄청나게 치열한 싸움 끝에 결국에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차기에 혹시나라도 이제 법적인 부분이라든지 문제가 발생했었을 때는 당연히 1순위로 이재명 후보가 거론이 될 수밖에 없는, 자, 그러한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지금 급하게 올랐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부분들은 상승하고 난 이후에 정치 테마주들이 무너지지 않고 버텨준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한 번 더 재차 반등에 나설 수 있는 이제 명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명분은 뭐 어떤 겁니까? 내년 1월 7일이죠. 자, 1월 7일에 재판이 재개되기 전까지는 충분히 기대감이 붙어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일부 좀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들이고, 그리고 추세가 무너져야 되는 순간에 이렇게 거의 한 7거래일 연속해서 이 바닥권을 계속적으로 지켜주는 움직임이 나왔단 말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빠지든 올라가든 최소한 못해도 기술적 반등은 한번 뽑아주고 빠지거나 계속적으로 연속적인 상승 흐름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형성된 종가 기점은 27,700원이고요. 자, 이 자리 같은 경우에는 단기 이평선이 20일 선을 지지받는 구간인가 동시에 지금 단기적인 박스권 수렴 구간에서에 대한 저가 부근에 위치해 있는 아주 중요한 구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자리가 다시 재차 음봉으로서 이탈이 되어버린다, 종가상. 내일 갑작스럽게 급락이 나와줄 수도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필히 이번 주, 그러니까 금요일 종가가 아주 지금 중요한 순간이 돼버렸어요. 내일 만약에 한 3만 원대 위에서 주가가 양봉으로서 마감을 해버린다. 자,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 날 최소 못해도 3만 5천 원, 그리고 4만 원대까지 한번 나아갔다가 빠질 가능성이 높고요. 만약에 정강 후약으로 장 초반에 갭 띄워서 상승하다가 윗꼬리 달고 음봉으로서 지금 27,700원의 저가를 깨버린다. 자, 이렇게 돼버리면 정말 골치 아파집니다. 주가 한 번 더 크게 밀릴 수가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자, 이미 사법 리스크에 대한 1심 무죄 선고를 받았고, 그리고 추후에 항소심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떠나서 우리가 1월 초까지는 뭡니까? 당연히 한 번 더 부각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잖아요. 내가 세력들 입장이라면은 어찌됐든 아직까지 뭐 결판이 난 것도 아닌데 주가를 굳이 뺄 필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여기 정말 강하게 지켜줘야 될 매물대가 집중되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혹여나 27,000원 이탈시킨다? 자, 그러면 손절 물량들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매물 투하 나옵니다.
그럼 1월 되기 전에 물량을 정리할 수 있는 타이밍을 잡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럼 내가 세력이 뭐 어떻게 할까? 당연히 지켜줘야죠. 빼는 척 했다가 종가 부근에 지키거나 올리는 척 했다가 다시 뺐다가 종가 부근에 의미 있는 저항대 돌파해 주면서 마감되거나 분명히 전 내일 이렇게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봅니다. 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우리 다음 주 슈팅 나오는 거 기다렸다가 갭 뜨면은 팔고 나오면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말씀이신지 되시죠? 자, 이러한 관점을 토대로 해서 이재명 관련 테마주와 정치 인맥주들은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그 밖에 뭐 오세훈 관련 테마주라든지 아니면 김동연 관련주들 다들 그렇게 차트적 위치로 봤었을 때는 뭐 기술적 입막 시점은 아니지만 이재명 관련 테마가 딱 마지막 한 발 쏘고 끝나기 좋은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내일 종가가 정말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 다시 한 번 더 좀 강조드리겠고, 지금 제가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시간이 사실상 이제 장 마감된 시점이죠. 12월 26일 목요일 지금 오후 3시 50분에서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영상을 촬영하고 분석하고 그리고 업로드를 해드리는 시간과 그리고 제가 촬영하고 있는 시점에 대한 시간차가 좀 발생할 수 있지만은 최대한 그런 부분들을 반영시키지 않기 위해서 제가 종가 부근에서 영상을 조금 촬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제 영상을 이제 내일 시초가가 형성되기 전에 시청하신 분들은 정말 도움을 받으시겠지만은 혹여나 이틀, 3일, 주말, 다음 주에 시청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들하고는 조금 시간차와 가격대의 차이, 대응 전략의 기준이 바뀔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그런 분들 때문에 제가 이렇게 별도의 실시간 가격 대응 전략에 대한 관점들 설명을 드리는 거고, 지금 보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 에이텍에 대한 대응 전략 자료집들을 뭐 기본적인 틀들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1, 2차 목표가하고 그다음에 최종적인 목표 주가. 자, 이 두 가지 요소들은 이제 언제 저한테 문자를 남겨주는지에 따라서 이 결국에는 가격 대응 전략이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최신화 시켜서 전달드리기 위해서 블라인드 처리를 한 부분이니까 이 부분들 조금 양해 부탁드리고, 관련된 최신한 내용들 한번 체크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저한테 에이텍이라고만 문자 한 통 남겨놔 주시면은 남겨주신 시점으로 해가지고 차트에 대한 분석 그리고 재료적인 측면들 잘 고려해서 구체적인 1, 2차 목표가와 그리고 투자별 자산 비중, 투자 의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을 세신화해서 제가 전달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 부분들 꼭 명심하고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전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요, 우리가 내년 3월까지 봐야 될 수 있는 테마는 딱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지금 일단 내년 3월까지는요, 조기 대선 인맥주들이 계속적으로 순환매가 되는 장세가 올 거예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트럼프와 머스크 관련 섹터들이 이제 중간 치고 나오겠죠. 뭐 드론이라든지 AI 관련 테마주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종목을 지금 관심 있게 봐야 될지는 정답은 나왔다라는 거. 자, 근데 어떻게 우리가 매수매도 해야 되느냐?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재료가 확실한 종목들은요, 이미 이렇게 기술적 지표에 대한 부분들이 좀 많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바닥권에 온 자리에서 매수하고 고점에서 매도하고, 자, 이러한 패턴들이 지속적으로 반복이 될 것이기 때문에 기술적 타점이 어떻게 보면 지금 순간에서는 제일 중요한 하나의 무기가 될 수 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제가 시장의 테마주 그리고 장중 실시간 대응 관점들까지 같이 공유해드리고 있는 별도의 한국주식TV의 공식 소통방을 제가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소통방 같은 경우에는 현재로서는 373분께서 참여하고 계시고요. 이제 한정으로 400분까지만 제가 입장을 도와드리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별도의 인원들을 받지 않고 있어요. 자, 이 방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었던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정치 인맥주들에 대한 내용들, 결국에는 이제 순환매가 돌 것이기 때문에 관련된 인맥주 중에서도 좀 낙폭 가대 구간인 종목들, 그리고 끝나지 않은 이슈가 재료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해서 매수가 그리고 관련된 재료들 공유해드리고 있고요. 중간중간에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이슈와 내용들까지 이렇게 매일 아침 저녁으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오늘 같은 경우도 자, 이재명 관련주들이 오늘 장 초반에 조금 크게 치고 나갔기 때문에 아침에 나우아이비라는 종목 특정적인 자리에서 제가 매수 그리고 구체적인 재료들까지 같이 공유를 한번 해드렸고요. 그 밖에 이제 클로봇이라는 종목도 제가 아침에 현대차 그룹 관련해 가지고 좀 제로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으로서 이렇게 매수 신호를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아침마다 시장의 주도주 그리고 어떤 테마주들을 좀 관심 있게 보면 좋을지에 대한 내용들을 간략하게 재료와 종목들로 해서 이렇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데,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26일 날에 오징어 게임 시즌2가 공개가 되죠. 자, 그러한 기대감으로서 살펴봐야 될 종목들, 아티스트 스튜디오,
아티스트 유나이티드, 덱스터, 뭐 그 밖에도 뭐 OTT 관련 수혜주들이 또 여러 종목들이 있겠죠. 그중에서도 차트가 좀 괜찮은 종목들 위주로 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제 트럼프 관련 수혜주들도 조만간에 뜰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이 트럼프 관련 수혜주들도 이렇게 핵심적인 내용들과 이슈들, 종목들 잘 정리해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을 모두 종합해가지고 차트적 위치, 그리고 그날 시장에서 수급이 조금 몰리는 그러한 섹터 중에서도 좋은 대장주 종목들을 방금과 같이 매수 신호 사인을 드리면서 이렇게 접근하실 수 있게끔 제가 매수 신호까지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혼자서 매수 매도에 대한 이런 관점들과 대응 전략 세우기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지금 옆에 보이시는 제 직통 연락처 보이시죠? 010-2256-5260. 자, 이 번호로 입장이라고 저한테 문자 한 통 남겨놔 주시면은 지금 현재 제가 운영하고 있는 한국주식TV의 공식 소통방 입장 링크 전달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꼭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혼자서 너무 어렵게 매매하지 마시고요. 힌트 그리고 시장에 대한 정보들 공유 받으면서 한번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010-2256-5260으로 입장이라고만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되고요. 제가 일단 뭐 준비한 내용들 외적으로도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들 질문도 받고 있으니까 관련된 내용들 꼭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내용들은 여기까지고요. 도움되셨다면은 아래 보이시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남프로였습니다.